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샤신 한준희 위원. 빨간 넥타이 잘 어울리십니다. 예. 그리고 우한 박찬하 위원. 제가 갔다 와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없을 때 녹화하신 거 봤어요. 네. 네. 저도 어땠어요? 언급해 주시고 네. 굉장히 고마웠어요, 진짜. 네. 끝? 네. 아니 외국 갔다 왔는데 끝? 뭐 아니 거기가 진짜 지명처럼 진짜 거기 가면 우한이 없던 우한도 막 생겨요. 예. 하여튼 박찬하 위원 우리 A매치 데뷔전 잘 치르고 온 것. 예.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지난 주말 프리메라리가 개막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주요 리그들, 우리가 4대 리그라고 불리는 그 리그들이 다 개막을 했는데요. 두 분이 진짜 바빠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눈이 퀭하신 게 어제 못 주무셨죠? 그저 옐로우 카드가 이제 축구, 야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은 시각에 하실 것 같아요. 그 축구도 좀 배려를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컨디션이 좋을 수 있는 시각에. 그게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름 찾아보면 있어요. 나름 찾아보면 유의를 잘 피해가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일주일을 봤을 때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결린 날을 다 뺀다 손 쳤을 때 금요일 뭐 오후 정도. 네, 두 분과 약속 잡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유럽 주요 리그 개막 다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 시즌 시작할 때 빼놓지 않고 해야 하는 통과 의례를 또 오늘 해야 됩니다. 자, 프리메라 리가 저도 1라운드 중계를 했는데 1라운드 본 소감 지난 시즌보다 더 강력해졌다. 뭐가요? 경쟁이. 축구가. 네. 축구가. 경쟁이 아니면 프리메라 리가 상위 팀이- 자체가. 리그 전체가요? 네, 리그 전체가. 한준희 의원. 올 시즌은 라리가도 뭔가 좀 우승팀의 승점이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승점의 어떤 간격 폭이 좀 더 좁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약간의 생각이 돼요. 평준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평준화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어쨌든 더 치열해진다. 알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프리메라 리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은 프리메라 리가를 포함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아까지 유럽의 4대 빅리그 2015-2016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프리메라 리가 시작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지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강력해졌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난 시즌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질 것 같고요. 승격 팀들의 전력이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 시즌에 네.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올라와서 원래 승격 팀이면 좀 약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일단은 승점 자판기라고 네. 일단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은 시즌. 일단 승격팀이 라스팔마스와 스포르팅이온, 레알 베티스 세 팀인데 그 세 팀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메라 리가는 사실은 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뭐 초강력 파워를 구사하는 건 맞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예. 두 팀이 우승을 좀 많이 가져가긴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포함해서 상위권이 상당히 탄탄해지고 촘촘해졌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올해 그럼 더 그게 심화될 거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그 한 5, 6위권 안의 팀들이 고정적으로 좀 잘하는 팀들이 있었죠. 있었고요. 발렌시아와 데포르티보가 통상 데포르티보가 굉장히 통상 있었어요. 4강권을 네. 유지하면서 이 발렌시아와 데포르티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무대 나가서도 아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무대에서 어떤 이제 유럽 리그가 사실 포인트를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빅4 정도가 있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5위 이후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4팀 정도는 좀 고정적으로 잘하는 팀들이 있음으로 해서 챔피언스리그에 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야 사실은 챔피언스리그 나가서도 이 팀들이 점수를 좀 많이 벌어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라리가가 말씀드렸던 발렌시아나 데포르티보 그리고 혹은 여기에 이제 뭐 셀타비고 이제 이런 팀들이 보통 한 5, 6위권을 구성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것이 이제 데포르티보라든가 발렌시아가 내려왔죠. 그러면서 사실은 요즘 이제 팬분들께서 둘이 다 해먹는 리그 아니냐 그런 인상이 사실은 200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조금 더 심화된 면이 있는데 근데 올 시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2000년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아틀레티코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강팀 아닙니까? 꾸준하죠. 그리고 네. 이제는 유럽에서 정상급의 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아틀레티코가 굉장히 또 긍정적인 것이 이 셀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내지는 이제 약간의 리빌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아틀레티코가 일단 선수를 좀 내준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했던 특히 반면에 공격수들 계속 올 여름 퍼주는, 같은 경우는 그런 근데 느낌이 그게 아니에요. 있었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내주기는 내줬어도 사실상 계획성 있게 내준 것이고 오히려 받아들인 쪽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가 이렇게 이제는 확실히 3강의 한 자리를 차지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두 팀이 더 예전에 데포르티보가 했던 것처럼 이제 끼어들어 주면 라리가가 굉장히 긍정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지금 냄새를 풍기는 세비야와 발렌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상위권의 구도가 2000년대 초반처럼 라리가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얘기하는 양강을 좀 두들길 수 있는 양강을 괴롭혀야지 1, 2위 간의 승점도 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승점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과 상위권에 있는 팀 간의 승점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게 좀 좁혀질 수 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 같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외에도 발렌시아라든가 세비야 같은 팀이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물론 발렌시아는 현 시점으로는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아직 안 치렀어요. 근데 2차전을 잘 치르게 되면은 챔피언스리그에 5팀이 나가고 그렇게 됐을 때 발렌시아라든가 세비야 같은 팀들이 꾸준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의 문을 두들겼을 때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계속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결국에는 선수 보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도 물론 나름대로 사는 법을 철저하게 특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즌 전부터 계속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나름대로 잘 찾아가고 있지만 그런 게 더 안전적인 장치 이런 게 마련이 되면 지금보다는 이번 시즌도 더 치열했는데 다음 시즌 2시즌, 3시즌 후에는 뭐 뒤죽박죽 되는 그런 시즌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1라운드 마쳤습니다. 뭐 일단 한 경기 보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늘 했죠. 네. 뭐 시작도 전에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옐로우 카드 누가 우승을 할지 그 얘기를 해보죠. 누가 우승할지요? 그냥 대놓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FIFA 징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란과 비달이라는 좋은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까지 못 뛰죠. 못 뛰죠. 네. 올해까지 못 뛰죠. 이 두 선수 영입은 정말 탁월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즘 이제 세 차례의 그 세비야 빌바오 슈퍼컵을 치르면서 나타나 있는 지금 바르셀로나의 문제가 믿을 만한 백업이 매우 부족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차비, 페드로, 몬토야 선수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비 선수, 페드로 선수는 가장 중요한 로테이션 자원이었고 몬토야 선수는 사실상 알베스 선수의 폼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갖고 있었어야 될 자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세 선수가 나감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가 지금 정말 베스트 11 제외하고 과연 믿을 만한 어떤 선수층이 있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지금 의문부호가 쳐지는 데다가 메시 선수가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월드컵 결승전, 코파델레이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까지 해서 너무 많은 경기를 지금 소화한 상태잖아요. 휴식도 별로 없이. 그래서 과연 가장 중요한 선수인 메시 선수가 어느 정도로 지금 체력과 컨디션을 좀 시즌 내내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바르셀로나는 모두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승 못한다 그래서. MSN의 네? 엄청난 실력과 위력과 수준에도 불구하고 매우 바르셀로나는 불안한 상태이면 틀림이 없고 특히 전반기는 굉장히 좀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스페르코파 1차전 백업 선수들 먼저 꺼냈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네, 루이스 크게 엔리케 감독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한준 위원이 얘기한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한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동의하세요? 바르셀로나? 그 네, 부분에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MSN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 수비가 버텨주면서 승점을 가져가고 승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백업 선수들이 무한 로테이션 했을 때 물론 지금 팀에 없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승점을 획득한 게 결국 발판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시대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 레알 마드리드는 어떻습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첫 경기 봤는데 제가 못 이겼잖아요. 네, 이겼죠. 스포르팅 기온이. 네. 이 옐로우 카드 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두 시즌 전에 바르셀로나 초반 모습 보면서 약간 뭐라고 했다가 후회하고 지난 두 시즌 전에 레알 그런 모습 보면서 초반에 얘기했다 후회하고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 초반 모습 보면서 뭐라고 했다가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경솔한 거지.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가 첫 경기가 지금 감독도 바뀌어 있고 네. 선수들의 역할이 안첼로티 감독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말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고 심지어 1라운드에서 세군다 승격 팀과 비겼으나 섣불리 레알 마드리드에게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좋은 거 있습니다. 네. 선수가 많이 영입이 됐어요. 음. 선수가 많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중앙 미드필더가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서부터 레알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모드리치가 네. 없어지면서 부상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뭐 오른쪽 풀백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카르발 다닐로가 경쟁을 해야 되고 모드리치가 나가도 그래도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뭐 코바치치도 영입이 됐고 카세미로 선수도 다시 데려왔고요. 선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한 시즌 많은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양적인 면까지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알이 선수 측면에서 지난 시즌보다 월등히 좋아졌다는 거는 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요거 한 가지 변수는 말씀을 드릴 것이 일단 지금 4-2-3-1 포메이션이 레알이 현재 기본 아닙니까? 또 베니테스 감독이 그게 전통적으로 애호했던 또 포메이션이기도 한데 여기서 유럽 축구의 올 시즌 가장 또 화제거리 중에 하나인데 베일 선수를 이른바 10번 역할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일 선수의 10번이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베일 선수가 물론 이 10번 자리에서 뛰었을 때 토트넘에서 대단한 폼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의 10번의 성공이 스페인에서의 10번의 성공을 곧바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의 10번은 베일 선수의 어떤 스피드, 파괴력, 폭발력, 슈팅력 그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베일 선수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정말 프리롤을 부여받으면서 마구 때리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일 선수가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에서의 10번은 예전부터의 스페인 축구에서 10번 했던 선수들을 떠올려 보시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베일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장단점이 스페인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10번에 잘 어울리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니테스 감독과 지금 레알 구단 전체가 사실은 베일의 지금 그 10번을 일단 초반에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가 좀 틀어졌을 적에 나타날 수 있는 팀 전체의 흔들림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승은 누가 하나요? 그 피묻혀야 되나요? 그럼요. 우린 경솔한 방송이잖아요. 경솔하게 피를 묻히면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한번 저는 경솔하게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안 될 것 같아도 그런 얘기 빼고 해야지. 아니 이럴 어째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흥미를 드릴게요. 네. 박찬하 위원은요? 근데 저도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네. 아니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계속. 친구가 요즘에 약간 안전운전을 하려고 해요. 아니 안전운전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게 방향성 잃은 운전이죠 지금. 네. 양강을 버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래서 우승을 할 그리고 이번 시대에 전력 보강이 알차게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메라리가 전문가 두 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015-2016 라리가 우승을 점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아니 근데 여기서 요 얘기는 잠깐 드릴게요. 뭘 또 해? 그러니까 아틀레티코의 보험 들지 마. 아니 보험. 아틀레티코의 우승을 점쳤으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예요. 이유를. 아틀레티코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공격 화력이 좋아졌어요. 어. 그게 굉장히 저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잭슨 돼요. 마르티네스를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공격수만 7명이에요. 스타일도 네, 각기 각기 제각기 달라요. 네, 네. 다양한 공격수 7명을 지금
보유하고 그 있거든요. 무턱대고 전망한 건 아니라 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아틀레티코가 뭐 우승을 했던 시즌보다도 지난 시즌은 조금 더 떨어졌던 게 세트 플레이에 대한 지나친 득점 의존도에다가 필드골을 만들어내는 화력 자체가 떨어진 것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는 3위밖에 못한 원인인데 올 시즌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좀 유연해지면서 필드골을 더 많이 잡아낼 수 있는 일단 선수단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 그렇다고 시메오네 감독의 스타일을 고려해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그렇다고 뭐 수비력이 확 떨어지거나 뭐 세트 플레이 골이 확 줄어들거나 그런 건 또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가 약점보다는 장점 쪽으로 여름을 잘 보내면서 전력이 강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프리메라 리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전망을 해보도록.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여러 경기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은 경기를 했는데 3경기. 그럼 3경기밖에 근데 안 아직도 했어요. 정말 멀긴 멀었어요. 3경기밖에 그러니까 안 했어요. 예.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박찬하 의원부터 할게요. 네, 이번에. 하세요. 네, 네. 이 친구 또 따라갈 것 같아. 저는 맨체스터 시티.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순위표 보면은 맨시티가 우승할 것 같아. 내가 한준현. 저는 사실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첼시라고 그랬어요. 네. 첼시가 지금 다른 순위표에서 없어. 위에. 없게 하겠어요. 스부팀 안에 위에 있습니다. 네, 그 아니 위에. 높은 데 있네. 근데 그 첼시라고 그랬는데 페드로 효과로? 근데 일단 첼시가 수비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안 좋을 거는 저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예상을 잘 못했어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단 뭐 공격에는 페드로 선수 왔다고 하더라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첼시가 손볼 곳이 좀 많은 상황이고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망갈라 선수가 올 시즌은 일단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타멘디 선수까지 또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수비, 미드필드, 공격할 것 없이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은 밸런스 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네. 맨시티가 일단 현재로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우승한다. 2라운드 그 맨시티 홈에서 열린 첼시와의 경기를 봤는데 두 팀이 수준이 다른 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첼시가 평균적인 어떤 기술적 역량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아자르 선수 물론 기술이 좋고 뭐 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선수들의 평균 퀄리티, 평균 어떤 기술 역량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맨시티와 아스날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첼시가 예를 들어 근데 수비에서 버티는 힘이 뭐 첫 경기부터 그렇게 막 마구 뚫리고 뭐 약해지고 뭐 수비수가 실수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퇴장당하고 막 수비가 일단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그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가 부족한 것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처럼 수비가 계속 잘 안 되면 평균 기술 역량이 다른 팀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우리 또 분데스리가 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예. 분데스리가 에이스예요. 그러니까요. 분데스리가 중계 노고가 큰 우리 박찬하 위원. 예. 분데스리가는 우승팀을 맞춰야 되나요? 분데스리가는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신계의 한 팀. 우승 굳은 자. 예. 우승은 바이에른 뮌헨 거. 요거를 감안하고 그럼 2위를 우리가 피를 묻히는 게 어떻겠냐라고 박찬하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뭐 그게 타당하죠. 네, 그게 맞다라는 내부 결론을 실질적인 우승팀이에요. 분데스리가도 근데 항상 2, 3, 4위 팀의 행방이 묘연해요. 시즌마다 매해 좀 달라지죠. 네, 매해 조금씩 달라지고요. 지난 시즌 볼프스부르크가 강자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시즌은 2위 자리가 바뀔 확률이 초반 선수층이라든가 또 컨디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뀔 확률이 높다고 두 보는데 경기 봤는데 도르트문트가 예전 모습 좀 되찾는 것 같던데. 도르트문트가 네. 많이 올라왔죠. 네. 네, 많이 좋은 상태로 초반을 보내고 있고요. 볼프스부르크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케빈 데브라이너가 팀을 만약에 나가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리스크는 나갈 것 같은데요? 상상 이상이거든요. 네. 네. 볼프스부르크로서는 팀 전력의 거의 뭐 주춧돌 하나 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위 자리는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가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전 도르트문트. 아까 EPL 이야기할 때 선수들의 평균 퀄리티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도르트문트가 여전히 바이에른 하나를 제외하면 선수들의 평균 퀄리티가 가장 높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 기량의 총합이. 그러니까 네. 뭔가 지난 시즌처럼 뭔가 뭐 데려온 선수들이 뭐 안 되고 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감독의 마지막 시즌 아닙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근데 올 시즌은 이제 새로 다시 정비해서 시작을 하면 선수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저희가 도르트문트가 우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2015, 그러니까 2016 바이에른을 제외한 분데스리가는 일단 리그에서는 신계의 바이에른 네. 미네는 일단 따로 떼놓고 우승 9등자 2위 팀이 도르트문트가 될 거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가장 얘기하지 않는 리그긴 한데요. 그래도 개막을 맞아서 우승팀 피무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탈리아 아니 세리아. 세리아 팬들이 아마 제가 세리아 광팬이면 이럴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말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 그렇게 사람을 구차하게 만드나?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제가 세리아 팬 무시하진 않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금. 네. 무시하지는 않고 잘 안 봐지더라고요, 세리아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 중계하는 채널도 좀 그렇고. 예전에는 참 밀란 더비 뭐 유벤투스 경기 다 인기 좋았는데. 저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열심히 봤어요. 예. 저도 그렇죠. 참 세리아. 네. 저도 참 열심히 중계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래서 우승은 누가 합니까? 저는- 유벤투스가 지금 초반에 좀 약간 흔들흔들하는 저는 이제는 이탈리아 세리아도 유벤투스의 사이클이 좀 내려올 시기가 됐다고 한 번은 내려올 시기가 됐다고 봐요. 이번 시즌에 불가피하게 또 미드필더진의 변화도 초반에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일단 피를로라는 중원의 사령관이 팀을 떠나갔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나머지 선수들이 좀 부상이 많아서 그리고 폴 포그바 선수가 과연 마음을 다잡고 한 시즌을 잘 뛰어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중요한 중원에서 변수예요. 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팀이 허리가 기달도 네, 없는데. 예. 비달도 팀을 떠났고 테베스도 없고. 그러네, 사이클이 좀 진짜 내려올 수 있다고 지난 생각을 하고요. 네. 시즌 그 뒤흔들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팀을 떠났네요. 네. 예. 그래서 답은 말 안 했네요. 박 의원님이. 저는 뭐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인터밀란 한번 가려고요. 인터밀란. 네. 예. 예정을 생각. 가능성이 네. 있어요. 공격수들만 조금 잘해주면. 네. 또 일치? 의견 일치? 아니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리아의 올 시즌 우승을 찍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벤투스는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전 시즌들보다는. 지금 뭐 4연속 우승을 했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정말 여러 팀들이 전력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거의 정말 진짜 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시즌인데 이럴 때는 그냥 보수적으로 저는 유벤투스를 찍겠습니다. 근데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유벤투스도 그렇고 로마, 제가 또 주목하는 팀은 사실은 로마라든가 의외로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는 나폴리 같은 팀이 다크호스가 네. 될 수도 있고요. 로마는 또 나름 보강을 잘했어요. 그리고 인터밀란과 AC밀란은 돈을 꽤 썼어요. 네. 사실은 돈을 꽤 썼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AC밀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인터밀란이 좀 더 단단해 보여요. 여기에 뭐 저 피오렌티나 등등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 세리아의 올 시즌은 정말 로또를 찍어야 될 정도로 찍기가 어려운데 다 비슷하니까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유벤투스로 갈래요. 한준 의원은 유벤투스, 박찬하 의원은 인터밀란 2015-2016 세리아 우승팀으로 점쳐주셨습니다. 프리메라 리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리미어리그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2위가 도르트문트가 될 거다. 이탈리아는 두 분이 의견이 나뉘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을 통해서 우승팀 전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옐로카드 축구 이야기가 미는 코너입니다. 이 경기 거들떠보자. 향후 한 2주 정도 펼쳐지는 전 세계 모든 축구 경기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경기를 sha신과 의심이 꼽아드립니다. 한준 의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성남대 전북. K리그 클래식 성남대 28라운드. 전북. 예. 참 중요한 경기 같아요. 참 중요한 예. 경기고요. 지금 현재 순위는 성남이 3위죠. 하지만 또 성남도 그 서울하고 같은데 서울이 경기 수가 적어요. 이제 그리고 또 포항과의 경쟁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성남 같은 경우도 FA컵을 이미 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리그 순위로 해야만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절박한데 전북이 또 주중에 감바 오사카와의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바전을 어떻게 치르고서 이제 주말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더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남과 전북의 경기가 이번 주말 저는 가장
주목이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하 위원은요? 저는 월요일 새벽 3시 반입니다.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새벽이죠. 네, 네. 예, 프리메라리가 2라운드. 네. 예. 그러니까 두 팀이 변화가 많거든요. 변화가 많은데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잡느냐. 시즌 초반에 이런 강팀들 간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고 잃고 이것은 나중에 갔을 때 격차가 뭐 3점 이상의 의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UEFA 슈퍼컵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세비야 상당히 익숙한 네. 팀이 됐어요 이제는. 예. 중계합니까? 아니요. 네. 한준희 위원이 중계. 서로 배당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하 위원이 거들떠보자고 한 그 경기를 보시면 한준희 위원을 볼 수 있는. 예. 저는 일요일 오후 5시에 이 탄천에서 성남과 전북 경기가 있잖아요. 7시에 스틸라드에서 포항대 수원 경기가 있네요. 네. 이번 주 일요일 캐리어 클래식 28라운드는 두 경기 다 빅매치다. 예, 상위권. 그 상위권 안에 촘촘히 포진되어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에서 뭔가 이 1위와 2위권이 더 좁혀진다면 마지막까지 캐리어 클래식 우승 경쟁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으로 열카 축구 이야기 마무리하죠. 박찬하 위원부터. 자, 유럽 축구 우승팀 예상은 틀려야 제맛입니다. 끝입니다. 유럽 축구 우승팀 예상 틀릴 겁니다. 끝입니다. 예, 유럽 축구 우승팀 예상 틀리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 열카 축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아이 좋은 마무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환이 되고 있어. 이거 떠날 것 같아. 조만간. 아니 근데 제가 없을 날개 때 달고 떠날 것 같아. 적당히 좀 하세요. 유럽의 주요 리그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시작을 했는데 무슨 프리뷰예요 지금? 오, 그러네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굉장히 날카롭죠?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예, 다시 할게요. 잭슨 마르티네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왜 제이인데 하메스는 하메스고 잭슨은 잭슨. 동영상 클립들을 찾아보면 그 선수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클립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들었을 때 발음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아 오늘 멘트 중에 예. 지금 멘트가 가장 인상적이네요. 예, 또 오늘 멘트 살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저 프리미어리그에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스완시티에서 활약하는 미드필더 박호경 선수인데 키피셜 주중컵 대회로 복귀한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키피셜 하나 날려드리면서 어차피 저희 방송 업데이트 때는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예.